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앱들 있잖아요. 화면은 참 깔끔하고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 그 뒤에서는요, 어마어마한 혼돈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혼돈을 정리하는 아주 똑똑한 문지기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 앱들은 잘 관리된 혼돈이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겉보기엔 모든 게 착착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복잡한 시스템이 숨어 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관리된 혼돈의 중심에는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작은 방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미로 같죠.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가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가 바로 이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미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왼쪽처럼 모놀리식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모든 기능이 한 통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오른쪽처럼 앱을 수십, 수백 개 아주 작은 독립적인 서비스, 즉 마이크로 서비스로 잘게 쪼개서 만듭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각 블록이 딱 한 가지 기능만 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레고처럼 만드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엄청 유연하고 좋은데 이걸 사용하는 우리 스마트폰 앱, 즉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려면 사용자 서비스문을 두드려야 하고 상품 목록을 보려면 상품 서비스문, 결제하려면 또 결제 서비스문을 두드려야 하거든요. 문마다 주소도 다르고 어떨 땐 신분증도 다른 걸 요구해요. 정말 복잡하겠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복잡성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혼란을 한 방에 정리해줄 아주 우아한 해결책, 바로 API 게이트웨이를 소개해드립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뭐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공식 현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는 수많은 뒷문, 옆문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현관문으로만 요청을 보내면 게이트웨이가 알아서 이 손님은 저쪽 부서로 가셔야겠네요 하면서 똑똑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이 차이 정말 극명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왼쪽을 보세요. 게이트웨이가 없으면 클라이언트와 서비스들 사이에 스파게티 면처럼 얽힌 복잡한 거미줄이 생겨요. 그런데 오른쪽에 게이트웨이 하나를 딱 두니까 모든 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죠. 클라이언트는 딱 한 곳만 바라보면 되고요. 이게 바로 API 게이트웨이가 가져오는 마법 같은 변화입니다. 그럼 이 게이트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을 가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이걸 건물의 슈퍼 리셉션 직원에 비유하고 싶어요. 안내데스크 직원, 보안 요원, 컨시어지 역할을 혼자서 다 하는 만능 일꾼이죠.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앞으로의 설명이 훨씬 쉬울 겁니다. 자, 우리 슈퍼 리셉션 직원이 가진 능력 목록, 즉 게이트웨이의 핵심 기능들입니다. 라우팅, 인증 및 인가, SSL 오프로딩, 캐싱, 그리고 로깅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라우팅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임무죠. 교통정리 담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문객, 즉 요청이 게이트웨이에 도착하면 그 요청의 주소를 쓱 훑어보고는 상품 목록을 원하시는군요. 저쪽 상품 서비스 부서로 가시면 됩니다. 하고 정확한 목적지로 착착 보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증 및 인가, 바로 보안 요원의 역할입니다. 게이트웨이는 건물의 현관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모든 방문객의 신분증, 예를 들면 API 토큰 같은 걸 확인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신가요? 인증, 그리고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있나요? 인가. 이 두 가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허가된 사람만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SSL 오프로딩. 이건 좀 기술적인 용어처럼 들리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건물의 중앙 보안 검사대라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방문객을 현관에서 한 번에 싹 검사하니까 건물 안에 각 사무실마다 보안 요원을 둘 필요가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가 모든 암호화 통신이라는 복잡한 작업을 도맡아 처리해주니까 내부 서비스들은 그런 부담을 싹 덜고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능력은 캐싱인데 이건 우리 슈퍼 리셉션 직원이 아주 똑똑하게 일하는 방식이에요. 방문객들이 맨날 똑같은 걸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화장실 어디예요? 같은 거요. 그때마다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안내문을 하나 만들어서 데스크에 비치해 두고 바로바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바로 캐싱입니다. 자주 오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게이트웨이가 잠시 저장해뒀다가 바로바로 주니까 시스템 전체 속도도 빨라지고 내부 서비스들의 일도 줄어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깅입니다. 우리 리셉션 직원은 아주 꼼꼼해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드나들었는지 방문 기록부에 전부 기록해둬요. 이 기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거나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는지 분석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API 게이트웨이가 거의 슈퍼 히어로 같죠? 맞아요. 하지만 모든 영웅에게는 약점이 있는 법입니다. 이 강력한 게이트웨이도 만능은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장점부터 보면 관리를 한 곳에서 하니까 효율적이고 보안을 통합해서 관리하니 훨씬 강력해지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단순해지고요. 하지만 반대로 모든 요청이 한 곳으로 몰리니까 자칫하면 여기가 병목 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게이트웨이가 멈춰버리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단일 장애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잘 보완하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시스템들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API 게이트웨이를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녀석의 선배격인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기술의 진화 계보를 보는 셈이죠. 과거에는 EAI나 ESB 같은 기술들이 있었어요. 주로 기업 내부에 아주 복잡하고 무거운 시스템들을 연결하는 데 쓰였죠. 좀 육중하고 복잡한 느낌이랄까요? 그에 비해 API 게이트웨이는 현대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 딱 맞게 진화한 최신 모델입니다. 훨씬 가볍고 레스트나 제이슨처럼 웹에서 표준으로 쓰이는 언어를 사용해서 아주 날렵하고 단순하죠. 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들이 복잡한 연결 자체에 집중했다면 API 게이트웨이의 철학은 외부와의 소통을 가볍고 단순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PI 게이트웨이는 외부 세계에서 우리 시스템 내부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기술 용어로는 이걸 지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노스-사우스 트래픽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남북으로 흐르는 트래픽의 국경을 지키는 최고의 수문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현관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건물 내부에서 각 부서들끼리 서로 바쁘게 오가는 내부 통신은 그럼 누가 관리할까요? 이 복잡한 내부 트래픽은 또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서비스 메시라는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기술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